네, 자 오늘 영상은 브레이킹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 근래 한 달 정도 사이에 이제 시청역 급발진 주장했었던 그 사고부터 시작해서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고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그 부분이 교정이 된 것이, 물론 이제 급발진 어떤 기계장치의 오류로 인해서 급발진이라는 게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그런 오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의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페달 오조작으로 인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에 이제 악셀을 밟아서 차가 급발진을 하게 돼버리는 이제 그런 사고가 대부분이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좀 보편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인식에 따라서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조작을 잘못했다라고 인지를 빨리 하게 되면 조작을 교정할 만한 어떤 그나마 아주 짧은 순간에라도 시간적 여유를 약간이나마 좀 벌 수 있을 텐데, 인식 자체가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이건 기계적인 오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런 순간의 대응 때문에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들이 일어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설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차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차의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힘을 이기도록 설계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설령 어떤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미친듯이 가속을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브레이크만 제대로 밟을 수 있으면 차를 충분히 감속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동까지도 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 성능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 풀브레이킹, 특히 이제 그런 차가 빠르게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멈춰 세우기 위해서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이 풀브레이킹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풀브레이킹을 연습을 해보신 적도 아마 없을 테고요. 우리나라 면허 취득 과정에서는 풀브레이킹 연습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물론 이제 돌발 상황이라는 거는 있습니다만, 이 돌발이라는 게 면허 시험장 내부에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 돌발 제동 같은 그런 시험 상황 재현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시속 한 30-40km 정도로 주행 장내에서 주행 시험을 하는 위주로 굉장히 저속에서 차를 멈추는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그렇게 저속에서 차를 멈추는 상황은 굳이 풀브레이킹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차를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 풀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것과 또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득과 실을 나눠보자면, 최소한 그래도 한 시속 80km 이상 정도, 가능하다면 100km 정도에서 풀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접해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내 차가 최대 제동력을 발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감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감각 훈련을 평소 때 혹은 제도적인 부분을 통해서 면허 시험 볼 때 몇 번이라도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시트 포지션부터 대부분 똑바로 잡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주변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대부분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좀 상당히 앞당겨서 앉는 편이긴 하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시트 굉장히 뒤로 밀고, 그 다음에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뒤로 상당히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쭉 팔을 뻗듯이 해서 운전을 하는 경우들을 대부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일단 시트의 좌석이 뒤쪽으로 밀려나게 되면 무릎이 이렇게 펴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릎 각도가 풀브레이킹을 했을 때 한 100도 정도를 넘지 않도록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분명히 중요한 것은 무릎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무릎의 힘을 이용을 해서 혹은 하체 전체 힘을 이용을 해서 밀어줬을 때 강한 미는 힘이 작용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이제 관절이라는 것은 이 가동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유연성하고 이제 가동성을 조금 나눠서 설명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연성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가동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움직일 수 있다가 아니라 그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 내가 그것을 내 의도대로 어느 정도 근력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를 저는 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압박하는 최종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결국은 발입니다.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죠. 자, 페달을 밟고 있는 발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발에서 그 다음 연결된 관절 부분은 발목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발목의 가동 범위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무릎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지금 편하게 운전을 하고자 해서 좌석을 뒤로 밀고 운전을 이제 하게 된다면 무릎을 쭉 핀 상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무릎을 쭉 펴고 페달 위에 발을 올리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발목이 좀 이렇게 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서 있는 자세만 생각을 해봐도 발목이 기본적으로는 90도, 그러니까 이 정강이부터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90도를 유지를 하고, 지면에 우리가 90도로 서 있지 않습니까? 90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좌석을 뒤로 빼게 되면은 90도보다 더 넓은 각도를 유지를 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무릎의 힘이, 큰 근육의 힘이 아무래도 더 좋을 테니까 순간적인 힘을 발휘를 해서 순간 압박을 딱 한다 하더라도 그 발목이 내 무릎의 힘을 충분히 지지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100도라든가 110도라든가 이렇게 발목이 릴리즈하게 있는 상태에서, 릴렉스하게 있는 상태에서 무릎이 순간 힘을 가하게 되면 발목이 밀려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으로 가해주는 그 순간적인 압력이 발목을 통해서 페달에 온전하게 전달이 되기가 힘들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도 돼요. 한 발로 일단 서신 다음에, 한 발로 서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내 체중을 한 그 앞꿈치 부분에 온전히 다 실을 수 있는지, 그 상태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이거 운동을 제대로 그래도 좀 해보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잘 안 될 거예요. 분명히 해보시면은 이렇게 균형 잡기도 어렵고, 심지어는 양발로 서서 뒤꿈치를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발로 뒤꿈치를 든다? 이거는 내 발목이라던가 종아리라던가 이런 부분에 근력이 운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되신 분이 아니면 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90도 정도 각도, 혹은 제가 조금 권장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페달이 이제 차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어떤 각도 같은 걸 보면, 우리가 시트를 당겨 앉았을 때 당연히 발목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페달이 이제 자동차, 일단 이걸 뭐라 그러죠? 페달 박스라 그러나? 이 페달 박스 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뻗어 나온 각도가 대략 한 45도 정도,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뻗어 나온 각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에서 앉은 자세에서 페달에 발을 갖다 대게 된다면 당연히 발목이 90도 정도, 당겨 앉을수록 그 각도는 더 이제 좁아지게 되겠죠. 뭐 80도, 70도 이렇게 좁아지게 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악셀 페달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앉아 있는 자세에서 악셀 페달을 밟으면 한 90도 정도 각도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90도보다 조금 더 좁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한 9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악셀 페달보다는 브레이크 페달이 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페달 쪽에 발을 가져왔을 때는 90도보다 더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뭐 각도를 재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80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목이 움직일 수 있는, 아까 제가 가동 범위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동 범위는
제한이 있죠. 자, 발목을 최대한 뻗는 거 혹은 최대한 이렇게 들어주는 거 둘 다 가동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페달을 밟는 동작이라는 것은 발목을, 그러니까 발 앞꿈치를 들어주는 동작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발 앞꿈치를 이제 들어주는 동작이다 보니까 이미 지금 페달 위에 발이 올려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앞꿈치가 좀 들어져서 발목의 각도가 90도 이내로 돼 있는 상태라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밀었을 때 관절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움직일 수 있는 범위,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한 힘으로 민다 하더라도, 내가 딱히 발목에 어떤 근력이 없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가동 범위 내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뭐 발목을 삔다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그러니까 관절이 보통 움직이는,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범위가 아닌 범위 내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 발목이 삔다라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 내에서는 제한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 부분을 근육의 텐션이나 이런 것들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각도를 줄일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 하체의 힘들을 온전히 발로 전달을 해줄 수 있고, 발로 전달을 해줄 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만큼 강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압박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시트를 당겨 앉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체공학을 좀 고려를 한 자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힘의 전달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발로 자신의 체중을 온전히 다 컨트롤하면서 또 거기서 미세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발목이 강화가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다소 시트를 좀 뒤로 민다 하더라도 페달을 제대로 못 밟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상황에서 내가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멀리 놓고 싶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시트 포지션이 양산차인 경우에는 뭐 운전자의 마음에 100% 들게 잡을 수 없으니까요. 저도 지금 솔직히 이 시트 포지션이 100% 마음에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좀 타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타협을 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안전이겠죠. 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나머지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 안전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게 스티어링을 조작할 수 있는, 편하게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스티어링과 나의 거리,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온전히 풀 브레이킹, 완전한 힘을 통해서 마치 페달이 부러져라 밟을 수 있을 정도의 페달 조작 거리에 따른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조건 중에서 어떤 발목이 충분히 페달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강화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시트를 조금 뒤로 밀어서 앉는다 그러더라도 풀브레이킹이 되지 않을 염려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반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 평소에 딱히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근력이 약하신 분들, 뭐 특히 이제 하체 쪽 근력이 약하시고 더군다나 뭐 발목을 잘 삐신다 하시는 분들은 시트를 무조건 당겨 앉으셔야 돼요. 그 무조건 당겨 앉으신다라는 게,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발목의 가동 범위를 고려해서 봤을 때 내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일어서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페달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는 이제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섰을 때 발목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다, 처음 자세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발목이 구부러진 정도로는 이 앞뒤 간격은 맞추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에 하나라도 올 수 있는 그런 풀 브레이킹 상황, 그 상황에서 제동거리를 아주 많이 줄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제동거리를 뭐 한 1m 정도만 줄임으로 인해서 또 최악의 경우 인명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왜 그렇게 가져가야 하고, 풀 브레이킹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뭐 저랑 생각을 뭐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또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전문가분들 혹시라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정정을 해주시고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를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도 급발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거의 저는 좀 신뢰를 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차가 정말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은 경우의 수를 뚫고 그 어려운 경우의 수가 달성이 되어서 차가 설령 미친 듯이 튀어나간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만 제대로 밟을 수 있으면 충분히 차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페달을 잘못 밟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논외로 하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는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도 페달을 제대로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풀 브레이킹이 안 되는 그런 운전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 자세부터 좀 제대로 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레인이었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